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연도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강연을 못하는 동안 그동안에 32년 동안 수사하면서 특히 사기 사건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한 보름 전에 책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책 그때 쓰신다고 하신 것도 이제 다 완성되고 예, 출판사에 보내신 건가요? 예. 책은 또 언제쯤 나오시나요? 내년 1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12월쯤에 또 만나 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때 저희 또 유튜브에 홍보하는 걸로 하고 예. 오늘 이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사기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사의 목적은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사기 사건을 조사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일단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고소장으로 표현되고 그게 이제 고소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불러서 이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개 어떤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 두세 개 정도 거짓말을 섞어서 했다면 그리고 그게 나중에 증거로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났다면 나머지 부분이 전부 신뢰가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내가 숨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기관이 그래도 이렇게 질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기친 사기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내가 10개를 사기를 쳤다면 10개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처벌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덜 받으려고 또 사실관계를 또 이렇게 거짓으로 막 하면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 엄하게 처벌될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참작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증거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잘 부합하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내가 사기당했다고 이제 수사기관에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민사와 형사의 어떤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형사인 경우는 뭡니까? 사기범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법질서 유지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지. 사기꾼이 혐의가 인정됐을 때 처벌을 좀 더 약하게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된 점을 참작을 해서 형을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죠. 그러니까는 처벌이 목적이고 민사는 그게 아니고 당사 개인들 간에 어떤 그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들고 오죠. 왜냐하면 민사 소송을 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지태가 들어가고 형사보다는 좀 진행하는 게 좀 늦고 만약에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민사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니까 다들 이제 형사 고소장을 들고 오는데 가장 큰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형사인 경우는 고의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잖아요. 인간들은 실수를 하는데 내가 잘못한 실수 때문에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우린 차 없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게 많은 사람도 다치게 되고 그냥 교통질서가 엉망이 될 테니까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실범은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사기죄인 경우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최소한 그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알면서도 그냥 그거 이거도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는 미필적 고의라는데 최소한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민사인 경우는 고의 과실을 안 따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 책임이지.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형사는 행위 책임,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너는 왜 이런 행위를 했니? 너 왜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해서 법질서를 어지럽혔냐? 고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민사는 결과, 뭐 고의 과실 안 따지고 손해가 났으면 그 손해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법조문을 내가 가지고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법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결국 우리가 고소장을 쓰는 것도 결국은 형법에 나오는 사기죄의 그 구성 요건에 맞추어서 사실관계를 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347조 1항이 보면 뭡니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벌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죠? 그러니까
사기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망. 속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망 행위. 기망이라는 게 기만이 아니고 기망이에요. 속일 기자에 그물망자예요. 남을 속여서 그물에 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적, 재물을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남을 속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사인 경우는 이렇게 불법행위 750조의 불법행위가 뭡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의과실 안 따지고 위법한 행위는 꼭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안 되더라도 행정법규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상규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걸 위반한다든지 그게 다 위법행위인데 하여튼 손해발생이라는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불법행위인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개인들 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약관계가 있죠. 서로 간에 어떤 그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에 합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목적이 달성이 안 돼서 뭐 해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민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상회복.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약하기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원상회복이 목적이죠. 그 손해가 났으면 그 완전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안 되는 만큼의 어떤 배상을 해주는 손해배상. 형사는 처벌 이렇게. 그게 큰 체계가 이렇게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민사하고 형사하고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처벌함으로써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그 목적이 형사 목적이고 민사는 하여튼 원상회복이나 손해를 배상해 준다는 그 목적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할 때 아까처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사실과 내가 당한 피해 사실과 증거 관계를 따져서 이게 잘 일치되도록 그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고소 사실은 A라고 진술이 되어 있고 증거는 완전히 딴 걸로 되어 있다면 그건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처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가 이게 고소했는데 뭐 그 처벌을보다는 뭐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완전히 김 빠지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니 국가가 돈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진실만이 살 길이다. 사기 피해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이다. 네. 가지수가 많으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진실을 말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증거가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없다면 지금 상황이라도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상대방한테 잘 뭐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증거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진실과 증거에 대한 이제 일치성. 그렇죠. 그 두 가지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